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김영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에서 C랩을 담당하고 있는 SE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저도 뭐 여기 계신 김수영 상무님처럼 현재 이제 포티넷 코리아에서 SE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벤더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 현재도 고객사에서 이제 많은 솔루션을 컨설팅하고 이제 뭐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쪽은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고 우리 진짜 찐 전문가, 우리 특히 코리아에서 우리 한국지사에서 우리 그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로 그 업무하고 계신 우리 김수영 상무님을 매셨는데, 김수영 상무님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인사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약 한 7년 정도 C랩이라는 분야, 그 이전에는 CSPM이나 CWP나 다양한 어떤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야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었고요. 그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하고 솔루션에 대한 딜리버리를 담당했었고요. 이전 회사에서 마찬가지고 지금 포티넷에서도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합류했습니다. 네, 우리 김수영 상무님 보고 왜 제가 저기서 나오지? 마시는 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포티넷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어디 사이트에서 만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보셨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얘기할 주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C랩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다양한 우리 웨비나들이 있었지만 참 C랩이 이게 한두 가지 솔루션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느라고 우리가 덜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 쉽게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제 특징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쨌든 지금 시대의 AI와 클라우드가 왜 접목이 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혹은 IT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꼭 클라우드만 쓰지 않는 고객들도 계시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존에 운영 중이시는 IT 보안의 SIEM이나 SOA가 어떻게 연계돼서 잘 이렇게 동작할 수 있을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도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보안과 만나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시작을 우리가 이제 보안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보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같은 엔지니어 말고 조금 가깝고도 먼 형수님한테 설명한다. 가깝고도 먼 그런 컨셉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쉽다 그러면은 뭐 웨비나고 뭐고 그냥 2행시 3행시 이런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이해하기 전에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들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CSP,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동작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확장성, 뭐 우리가 알다시피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CSP 서비스를 쓰고 있을 거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IAM 토큰 정보 하나 가지고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호텔에서도 맞는 키가 있듯이 제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죠. 굉장히 크리티컬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질리티를 갖다 놓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드를 만들고 커밋을 하고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그런 인프라를 프로비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오픈소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그런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컨테이너나 워크로드를 만드는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특정 펑션에 대한 부분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잘게 쪼개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이 있죠. 컨테이너 환경이 있고,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 코드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 재미가 별로 없는데. 네, 실제 보안에 대한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어디오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이슈의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우린 보안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말씀해 주시려고 노력한 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고 재미가 막 썩 있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이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노력을 다해 주신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보안의 취약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간단하게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화면상에서는 지금 화면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취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취약점으로 말미암아서 뭐 오픈소스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까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GitHub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 커밋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키가 유출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운영하고 개발을 하는 클라우드의 공급망에 굉장히 큰 위협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약간 15분마다 저희가 새로운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생되는 취약점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상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우리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이 보안 패치를 지금 실제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좀 다른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공격의 표면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공격의 표면이 굉장히 넓어졌고, 이 넓어진 표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상무처럼 많은 경험은 없지만, 사실 코드에서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고 그 코드가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내 테라폼 코드나 내 파이썬 코드 안에 내 EC2에 CPU, 메모리, SSD, DB 연결 어떻게 될지를 코드로 해서 넘기는 거에 대한 그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영역들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 얘기는 이제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보안 솔루션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걸 오늘 하나하나 다 안 할 거죠. 그냥 맥락상에 어떤 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원래 했던 보안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는 그 보안의 맥락, 보안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용어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점점 이제 보안도 점점 이제 결국 이런 보안이 예전에 우리가 뭐 진입점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이런 거 다르게 좀 이렇게 종합예술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클라우드는. 그래야만 하고, 왜냐면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얄구 좀 이렇게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 다른 이제 알고 계신 저도 그렇고 외국의 다른 사례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대비해서 어떤지, 그러니까 뭐 어느 점은 잘 되고 어느 점은 잘 안 되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실제 그 현업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네.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 지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이 개입된다는 부분들은 개발팀하고 컨택을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부서 같은 경우에도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팀이 따로 있어요. 취약점을 점검한다거나 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인증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 ISMSP라든지 CASP라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ISMSP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쵸. 보안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도 랜섬웨어 때문에 골치 아픈 회사도 있었고요. 가장 큰 국내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런 ISMSP 자체가 관리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적인 부분으로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시냅을 도입하면 시냅과 온라인을 해가지고 실제 그 기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인력에 대한 뭐 부분이 있겠죠. 실제 이 솔루션을 맡기에는 전담 팀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형태의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 갖다가 우리가 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뭐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걸 들여왔는데 네.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보안, 내 현실에 맞는 보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안을 위한 보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좀 되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저는 좀 이렇게 좀 날카롭고 좀 더 직설적이고 네. 좀 강렬한 메시지를 원했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드리면요. 실제 우리가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 시냅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내용을 보시면은 CSPM부터 CWP, CIEM 뭐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이지? 뭐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 많은 기능 때문에 실제 우리가 콘솔까지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우리가 알람 메시지 보고 처리를 하기 굉장히 바쁜 상황들이고요. 이거 로그가 좀 많겠어요. 네네. 한두 명이서 이걸 솔루션을 담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가야 되고, 우리가 오늘 웨비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쉽고 심플 is the best. 네네.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벤더에서 이제 CWP 정도는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개별 벤더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시냅이라고 하는 거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거지만 2, 3년 전부터 CWP나 CSPM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워크로드 프로텍션을 한다거나 이제 CSPM처럼 형상 관리나 컴플라이언스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들 개별들은 있었고, 네. 그럼 이제 시냅이 나온 그 문제 이유가 있을 거죠. 요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에 여러 솔루션, 뭐 CIEM, IAM 대응, 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가지만 실제 그 이유가 뭔지 상무님의 어떤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냅이라고 하는 솔루션은요, 지금 용어에 나오다시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은, 앞에 보셨던 이 솔루션 자체가 하나씩 도입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좀 사일로화 돼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뭐 CNCF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들을 정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ASPM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그 이후에 DSPM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솔루션 자체를 우리는 상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상관 분석이 돼야지 공격에 대한 맥락, 우리가 이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하고 활성화되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하고 위험이, 악용 가능한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구성 요소가 앞에 나왔던 단일화된 그 사일로화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솔루션들을 가져와서 AI 기반으로 자동 데이터 상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정상인지 아니면은 비정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AI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걸까요? 상무님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런 AI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키트들이 많을 거고요. ISMSP라든지 GDPR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위협이라든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내부에 실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위협들이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시는 솔루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되는 영역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C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핵심에 대한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데모나 화면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컴포짓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로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랜섬웨어 어택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하나의 뷰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전체 알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통합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사항들이고, 롤에 대한 부분들, 실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DNS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실제 루트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결국 여기 보시면은 크리덴셜이 하이제킹 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 이 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인스턴스와 연관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실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디테일한 리소스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를 제가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한 번에 통합된 뷰를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이 키 자체를 관리하지 못한 사항들이 여기 보이는 거죠. 90일 동안 지금 이제 관리를 안 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올 거고요. 핵심이 되고 있는 아까 보셨던 인스턴스가 나와 있는데, 이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픽스해야 될 버전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 패키지 자체가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개발팀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보안팀에서 패치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 이제 이넥티브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IAM에 대한 부분들이죠.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지점이 IAM입니다. 엔타이틀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여러 형태의 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테고요. 연관되어 있는 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지금 어떤 형태의 오픈이 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에 대한 뷰를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 담당하는 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이 화면은 되게 와닿네요. 예전에 그 CWP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IAM이나 뭐 아니면은 EC2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뭐 인터넷 접속 이런 정보는 못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질 않으니까.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IAM 정보부터 인스턴스 정보부터 뭐 계정 정보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되게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네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대규모 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라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팀들이 클라우드 개입이 되어 있어요. 블루 팀, 레드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팀, 시큐리티 아키텍트 팀, 뭐 취약점 점검하는 팀까지 다 같이 보고, 이게 어떤 이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실제
우리가 내부에 있는 취약점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실제 이 부분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포인트 솔루션들이 다 연결이 돼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내부의 취약점하고 컴플라이언스하고 IAM 롤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확인해 드리는 사항들이고요. 이걸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우리 내부에 안방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이제 금은보화가 있는데 외부로 노출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취약점이 있을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 눈에는 들어오네요. 그 리스크나 엘럿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네, 데모 감사드리고 이게 뭐 시간이 저희가 뭐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C앱에 대한 보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 도입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많잖아요, 모듈이. 딱 정해져 있는 CWP, 뭐 IAC, 뭐 SBAM 이게 아니라 C앱은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수영 사모님이 내가 담당자야. 그러면은 뭐부터 먼저 할까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일단 CSPM을 한 다음에 뭘 더 해야 되겠죠 라든가 요런 인사이트 그런 거를 듣고 싶으실 거거든요, 아마. 네네. 뭐 이렇게 한 말씀 짧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CSP,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가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급선무일 거고, 실제 우리가 인증심사를 받게 되면 ISBP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형태의 인증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인증심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는 또 기술적인 조치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 했을 경우에는 CSPM이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되는 사항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네이티브 솔루션도 있고 AWS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했을 경우에 우리 내부에 이제 CWP라는 솔루션을 또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이죠.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AWS 람다라든지 서브 펑션들을 쓰고 있는 상황들을 했을 경우에 실제 그 내부에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액티브에서 들어가고 있는 런타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CWP를 도입하셔야 되는 사항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 따로따로 다 보안을 도입하시면은 운영하기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레고를 만들듯이 하나의 슬롯을 비워놓고 하나씩 조립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하나의 솔루션으로 원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C앱이라는 플랫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나와 있는 거죠. 네. 이게 시간이 자꾸 가서 좀 저도 초조하긴 한데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그 억세스 컨트롤에 완전히 꽂혀 있는 내가 담당자면 네. 그거 먼저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걔도 다른 보안에 이제 상쇄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네, 거니까. 그래서 네.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컴플라이언스나 그 니즈에 맞춰서 네.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AI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AI 얘기는 아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AI라고 하는 거면 근데 원래 했던 게 있잖아요. 정책을 설정하고 룰을 만들었던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뭐 어떤 플랫폼들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AI에 대한 플랫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네. 오히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적합한 사항들이 될 거고, 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AI 챗GPT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글로벌리하게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뭐 GDPR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되어 있는 리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다 우리가 쿠킹하기 위해서 이미 다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AI를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네. 의외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는 거를 빨리 학습해가지고 뭔가 적용하기엔 네네. 동적인 것보단 컴플라이언스 딱 지정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것 면에서 오히려 AI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더 네네. 유리할 도움이 것 되실 같다라는 거고요. 네네. 생각이 어, 드네요. 실제 AI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클라우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좀 될지 어떤 고민을 해야 AI로 되는 어떻게 사항들이죠.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시냅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흡사 메시 형태의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시계 형태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실제 우리가 외부로 통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내부에 있는 팟이라든지 인스턴스 자체를 갖다가 연결지어서 노드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인스턴스가 스케일인 되고 스케일업 되는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적인 부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프 러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통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것들이 지금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다가 아니면 또 스케일업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새로 생성됐다거나 새로운 통신을 냈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 그 전체적인 데모를 할 때 보여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컴포짓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는 굉장히 동일한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일한 로고들이 많이 나오고 이 로고들을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정말 루트 코즈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인데 연관되어 있는 로고들을 다 저희가 필터링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자동화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정해 드려요.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가장 위로 올려드립니다. 프라이어티 넘버원을 올려드리고 실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트넷에서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다 AI가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잘 아시겠지만요. AI 어시스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특정 위협이 있었을 경우 이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AI에 대한 어시스트를 통해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 아니면 어떤 부분이 루트 코즈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어쨌든 LLM,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트 시냅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맞습니다. LLM 툴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단순 그냥 챗GPT가 아니고 우리 데이터를 학습한 거를 이제 제너레이터 챗봇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실제 저희 데이터 레이크에 같은 개념인 거죠. 시냅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조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 다양한 포트넷,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 말고 로고를 컬렉팅 한다거나 심이나 소아 쪽에도 사실 이 같은 AI 펑션이 챗봇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솔루션들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은. 네. 네, AI 얘기 잠깐 봤고요.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얘기하는데 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코드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왜냐하면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코드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안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 데모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냅의 코드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포커싱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적 코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오아스페 탑10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직접 코드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아나리시스라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원인이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공격들 2017년도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윈즈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외부에 있는 코드에 대한 로그4j 쉘, 맞습니다. 뭐 솔라윈즈.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뭐 XZ 유틸까지 실제 공급망에 굉장히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분석, 패키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따라서 저희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S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이제 시사 아니면 NISD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의무적으로 S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자재를 다 보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자재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GPL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서버 자체를 가져와서 상면에다가 블레이드 서버를 넣고 이제 인프라를 그렇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그럴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라고 얘기해서 테라폼 이런 코드를 가지고 몇 줄 이내에 테라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자동화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한 가드레일이 필요하거든요. 개발자분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드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코드에 대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점점 코드에 대한 보안의 어떤 니즈들, 네.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들도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 맞습니다. 그럴까라고,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결국 이제 코드를 그러니까 워크로드에 배포되기 전에 코드단에서 때려잡으면 배포되기 전에 어쨌든 보안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배포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그래서 그런지 좀 되게 요거 관련된 것들이 그 CSPM, CWP 이후에 굉장히 좀 풍성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ASPM이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솔루션이 결국 코드 보안에 대한 범주이고 실제 우리가 오른쪽에 그 화면에 보시면은 AWS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코드 파이프라인, 뭐 코드 커밋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들을 앞단에서 밀어내는 그렇죠. 거죠.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는 거고요. 장애나기 전에 맞습니다. 없애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취약점이 새로운 취약점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예방을 하게 되는 런타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운영에 대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데모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 자체가 앞에 보셨던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뭐 개발자가 IDE라는 툴을 씁니다. IDE라는 툴을 써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VS 코드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양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기더브가 있고요. 뭐 빅버켓이나 아니면 깃넷들이 있는데 이런 툴에다가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올리고 우리가 기덥스를 이용해서 뭐 실제 우리가 개발팀과 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릴리즈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 C랩에 있는 코드 보안이 지원할 수 있는 보안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데모를 말씀드리면요. 실제 저희가 코드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 코드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이 코드 레파지토리에 있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레파지토리가 있을 거예요. 몇백 개 이상의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취약점들을 보는 거고요. 실제 이 보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CVSS에 대한 스코어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취약점들이 있고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API를 통해 자동으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레파지토리 스캐닝을 함으로써 우리 개발자가 실제 가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스캐닝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캐닝해서 그 안에 있는 브랜치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코드에 대한 부분들 실제 그 내부에 심화되어 있는 디테일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해당되는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세들이 나오게 됩니다. 버전에 대한 부분들, 픽스에 대한 버전에 대한 부분 나오게 될 거고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버전의 패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덥스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덥스에다가 풀 리퀘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한 제이슨 파일에 대한 취약점들을 저희가 레이스워크에 있는 스캐너가 있습니다. 코드 스캐너가 있는데 이 코드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스캐닝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던 취약점 스캐닝이 스캐닝돼서 취약점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가능하고요. 이 결과 자체가 이제 저희가 기덥스에 올라가게 되겠죠. 데모 유저라는 친구가 이제 취약점에 대한 스캐닝을 한 결과가 올라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기더브 액션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게 됩니다.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팀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이 안에 있는 취약점들이 어떤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조치 취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풀 리퀘스트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뭐 런시를 돌린 버전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S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있는 레파지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웹곳이라는 그 메인 브랜치에 대한 부분들 스캐닝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재들이 나옵니다. GPL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코드에 대한 부분들 취약점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코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 제가 예를 들어 GitHub의 개발자가 아니야. 네. 근데 사실 GitHub의 개발자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V 넘버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 교집합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아닌데 그러면 이 스캐닝 툴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보여주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해서 GitHub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툴을 이용해서 스캐닝을 해서 vulnerability가 나왔네?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 지금 이제 솔루션 구현 단계에서 보면 완성도 있게 구현이 됐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GitHub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뭔지는 알지만 들어가서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쓸만할지가 현실적으로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은 ASPM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시대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가 그런 분야이고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솔루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하고 규모가 크지 않는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 이 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할 거고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제 뭐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도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면 해외에 이제 제 아는 분들이 다른 회사들도 보면 클라우드로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클라우드만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온프라미스 쓰고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마치 클라우드 따로 온프라미스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SOC 관점에서의 만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안과 이제 SOC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SOC 측면에서 이제 가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CLI API가 계속 개발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AWS도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나오고 이번에 AWS 리인벤트도 했지만은 또 새로운 서비스도 또 나왔습니다. 뭐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예,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빨리 바뀌는 API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SOC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용으로 나온 솔루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CDEP에 맡기면 되거든요. CDEP이 그 역할을 다 해줄 겁니다. 해줄 거고. 실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SOC 쪽에 넘겨서 연동한다. 네,
심이나 아니면 소아 쪽에 넘기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사모님 이게 뭐 정답일 순 없죠. 저도 그렇고 사모님 어떤 현업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이제 시냅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로그를 받고 그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뭔가 1차적인 조치하는 것까지는 시냅 솔루션 안에서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환경과 매우 다르고 기존에 있던 환경에 포팅하려면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니까. 다만 시냅 플랫폼 안에서 나왔던 액션 아이템들, 그 메시지를 실제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심 쪽에 가서 그게 이제 연계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과 온프라미스 보안이 합쳐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어떤 소아나 심이나 이런 통합되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웨비나에 지금 메시지가 심플한 부분, 심플이라고. 그렇죠. Simple is the best. 네네. 복잡한 아키텍처를 넣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특별하게 룰을 넣지 않더라도 이 시냅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줄 거고요. 이 분석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아와 연계를 하게 됩니다. 소아 어차피 커넥트가 있을 거고 관련된 부분에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플레이북이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뭐 저희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티 소아라는 솔루션이 있지만은 그 솔루션은 이미 다 인베디드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앞에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젝션하고 아날라이즈하고 그다음 알랏을 띄우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시냅이 할 거고요. 이 시냅의 역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협과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관 분석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알람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알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플레이북에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사항들이죠. 플레이북에 만들게 되면 플레이북 자체에서 우리가 각 CSP, 클라우드가 타겟이겠죠. 실제 액션을 날려야 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쪽에다가 아니면 클라우드 CSP 쪽에다가 그 플레이북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특정 알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호스트에 문제가 생겼어. 이 호스트 자체가 뭐 랜섬웨어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노출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그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바로 액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아라는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적합할 거고. 이게 이제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이 심의 상관관계 분석이랑 룰 처리까지 다 해줘. 네. 그럼 걔가 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 소아는 사실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룰을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의 역할이 맞습니다. 큰 거니까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 거죠. 경우에는 시냅의 결과를 어떻게 잘 API가 됐던 시스로그가 됐던 뭐 이런 데이터를 적절한 이벤트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된 이벤트 데이터를 소아 연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시냅이라고 하는 걸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 나의 환경에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떤 로그들은 진짜 로우 데이터, 날 로그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나 정교화까지 돼서 좀 볼만한 로그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 일부는 뭐 엘라스틱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그를 그냥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중간에 뭔가 한 번 더 마이그레이션 해주거나 뭐 이런 툴들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북,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포티 소아 자체는 그 어떤 자동화나 아니면은 어떤 심과의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시냅과 소아가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타당한 네. 그림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플레이북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셨던 부분들처럼 저희 시냅이라는 플랫폼에서 소아로 알랏을 던지고 처리하는 그런 플로어에 대한 플레이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들처럼 실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받은 메시지고요. 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를 스탑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실제 우리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것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OC를 SOA를 정확하게 확장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혹시라도 소아를 먼저 도입하신 고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냅을 가지고 도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까지 넘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클라우드 하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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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네,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티가드랩 저희 네, 인텔리전스가 포티가드 있죠. 랩스. 인텔리전스가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인수한 솔루션에 이제 레이스워커 시냅이라는 솔루션인데 그 시냅 솔루션은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인텔리전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문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 포티가드랩에 있는 실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연계를 해서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스웍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와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 벤더들, 그러니까 전 세계 방화벽 2대 중에 한 대를 어쨌든 포티넷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럼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플랫폼들의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포티넷, 물론 포티넷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티넷도 그렇고 포티넷 경쟁사들도 있고 다양한 벤더들이 있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TI 정보가 연계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 향에서도.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CBC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오늘 네네. 얘기에 대한 마무리를 좀 줘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질문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네. 자, 포티넷이 레이스웍 같은 벤더를 인수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황하진 않으셨죠? 네,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냅 벤더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답변을? 솔루션이 아니고요. 뭐 6, 7개 솔루션을 인수한 회사도 있을 거고요. 몇 개의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만한 시냅을 만든 그런 상황이겠죠. 뭐 그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백엔드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인데 실제 저희 이제 포티 시냅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워크라는 솔루션 자체가 단일 솔루션입니다. 단일 솔루션이고 앞에 보실 때 코드 보안만 저희가 인수를 했었어요. 인수를 했었고 이게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와 있지는 않았었는데 실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던 그런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같이 가져와서 사용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이 솔루션 자체가 단일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구축했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도 심플하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까 그 데모 보여주셨던 화면 중에 이제 IP 인터넷이 IAM 계정 정보 타고 어떤 뭐 EKS나 RDS나 아니면은 다른 EC2나 아니면 K8S 같은 환경과 어떻게 연계돼서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돼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CWP에, CSPM에, IAC에 막 다 엮여가지고 정적 분석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한 번에 쫙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일 있습니다. 솔루션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티그레이션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 연동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슬랙, 그다음에 심, 소아, 뭐 특히 그쵸. 그게 아니면 이제 외부의 이제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을 해야 되는 지라도 예를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코드 보안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도프스를 썼지만 사실은 지라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지라 같은 경우에도 연동하기 굉장히 편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룰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AI를 자동화해서 저희가 분석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큰 조직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포티넷이 인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려고 하는 고객분들께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지금 시넥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은 밴드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 크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진행을 시작해야 될지, 우리 조직 자체가 얼마만큼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클라우드를 보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셨을 때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다양한 솔루션을 다 도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단일화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키 메시지는 첫 번째가 이 통합된 솔루션, 그리고 AI 기반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코드 보안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소화까지 이제 SOC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 솔루션이 가장 좋은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와닿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장표 하나 잠깐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포티넷의 자랑 CBC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체험 센터에 오시면 실제 여기 QR 코드 있는데요. 이 QR에서 한번 방문 신청, 뭐 시내도 좋고, 뭐 소아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진짜 데모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포함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이 QR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려서 CBC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에 초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Q&A를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좀 보면, 자, 일단 배성민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패턴이 정의되기 전에 손상된 자격 증면, 즉 랜섬웨어 및 크립토제킹 공격 등의 이상 감지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신규로 생성되게 되는 인스턴스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항들이 될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나 크립토 해킹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뭔가 바이너리 생성된다거나 외부 CNC 통신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동작에 대한 휴리스틱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탐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된 상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아노말리 룰들은 있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실제 이상 징후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자동화된 알고리즘도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네, 자동 감지도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기동하는 패턴을 보고하기엔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맞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만약에 그 시그니처나 예를 들어서 그 랜섬웨어 코드에 대한 해시가 없는 경우에는 unknown malware가 되니까 네네. 그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보안에 완벽이란 없으니까. 뭐 저희 인텔리전스도 좋은 활용할 질문이신 수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멀티 레벨에서 확인할 수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조규성님께서 애저 센티널 관제 심을 쓰고 있는데 센티널 1 심을 쓰고 계시군요. 네. 이것과 연동해서 포티넷 SOC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요즘 솔루션인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API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SOC라고 하면 이제 심도 있고 스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포티넷 제품은 로그를 컬렉션하는 애를 통해서 포티심이나 포티스와를 통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연관관계 분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 심을 통해서 관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니즈나 어떤 보안 관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스와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하고 SOC 효율성, 티켓 처리한다거나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쪽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되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것도 좋은데요. 네. 자,
네, 포티 이승호님 죄송합니다. 이호승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포티 시냅을 사용 중이라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사후 분석이나 보고 기능은 적절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ROI를 말씀드리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MTTR이라고 얘기하죠. Mean Time for Repair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클라우드 사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인데, 저희가 실제 이제 그 핀테크 회사에 저희가 적용했을 경우에 한 10시간 정도 분석을 해야 될 거를 15분 만에 분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이게 결국에 상간 분석이 되고 이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정형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소아나 이런 솔루션과 연계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이 솔루션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무님이 좀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서 픽을 했는데, 네. 자, 시냅은 플랫폼화 되어야 하는데, 자, 모든 클라우드 관련 보안을 데브섹옵스로 확장하여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질문하신 요지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자분께서 청취자분께서 이재준님께서 질문 지금 주셨습니다. 실제 데브섹옵스가 있는 팀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데브섹옵스에 대해서 사용하기는 그 툴체인의 툴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시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코드 보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 보안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POC나 데모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 코드 보안의 ASPM 솔루션하고 1대1로 애플로 비교했을 경우에 시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들이 또 워크로드 보안이나 아니면 또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되는데 그 코드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ASPM과 전담 솔루션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데브섹옵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엔지니어니까 이재준님 질문 주신 거 좀 느껴지는 건 저는 시냅이 당연히 만능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트너가 만든 용어고 세시가 됐던 제로 트러스트가 됐던 한두 가지 솔루션으로 정리가 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모듈화 돼 있을 거고 어떤 벤더마다 특별히 잘하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잘하는 벤더들의 모듈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니까 API나 중간에 미드웨어를 개발을 해서 데브섹옵스와 연결하거나 연동하는 게 원하시는 목표 취지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냅을 한 번에 조망해서 가면서 내 전략에 맞는 어떤 보안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냅은 그냥 약간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나. 거기에 우리의 보안, 내가 필요한 보안을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 이게 현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저는 딴 걸 정말 잘하는 애 갖다 붙여서 쓸 것 같아요. 시냅 같은 거에. 네. 일단은 시냅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쵸. 파이어월도 있지 않습니까? 네, 파이어월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솔루션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난이도가 있고 다 답을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라 제가 딱 픽을 못 하겠는데 상무님 화면 보이시는데 네네. 김인섭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레이스워크 포트 시냅이 멀티클라우드 지원 범위는 무엇인가요? 나와 있는데요. AWS, Azure, GCP 하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굉장히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이 되는 CSP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 기반에 올라가 있는 SaaS 서비스인 분이고요. 이제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 보안 관련된 인스턴스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세션 끝나고 당연하겠지만 저희 포티넷의 클라우드 전문가이신 우리 김수영 상무님께서 한 땀 한 땀 다 답변을 네. 달아주실 거죠? 네.
저보러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달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뭐 질문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말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걸 오거나이징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사회라는 입장은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헷갈리고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무님께서 잘 받쳐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다른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뭔가 웨비나를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어제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성 상무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복잡하지만 네.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요. 저는 헬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적용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